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신성 델타테크가 지난주, 그쵸, 주간 등락률을 보면 5%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고가 대비해서 많이 빠지긴 빠졌습니다. 그 빠지는 과정에서, 그쵸, 제가 한 방이 남았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저는 뭐 초전도체나 그런 부분보다 최대한 빨리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찾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주식 투자의 목적이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얼마에 매수해서 얼마에 파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항상 드리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가격을 내가 추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격 추적의 기본이 되는 건 철저하게 신고가 이후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에서 상승하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먼저 시세를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왜?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하니까. 그리고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과정에서 막 이런 뭐 등락 구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도 여기까지 딱 보잖아요. 와, 이거 매매하기 쉽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보잖아요. 여기 보면 와 이렇게 거래 빵빵빵빵 터지고 이렇게까지 오니까 그쵸 거래 없이 조정받고 눌림목이다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 뒤에 보잖아요. 이렇게 막 상한가 그냥 막 갭으로 막 뛰어갖고 막 가자. 이거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추적하는 과정이 필요해야 된다는 거고 그 필요한 과정을 내가 이해했을 때 그쵸 단기 수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초전도체 관련된 무언가가 뭐 APL 그 머티리얼즈에 들어가는 뭐 논문이나 그런 부분보다 주가가 먼저 반영한 거잖아요.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사실상 이렇게 저가부터 고가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한 달도 되지 않아서 한 5배, 6배씩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 버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쵸? 내가 무조건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시켜드리고자 해서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뭐 상승도 나오고 하락도 나오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무슨 상황이냐? 다시 시세 구간에 접어들었고 여기서는 내가 꾸준히 추적을 해야 되는 그쵸? 꾸준히 추적을 해야 되는 그런 가격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이 밸류에이션을 하고 뭐 가격대가 중요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 자체도 다 예상치잖아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은 가격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상치이긴 하지만 시장의 판단을 저는 전적으로 믿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주가가 쭉 내린다. 그럼 내리는 이유가 있겠지. 올라간다. 올라가는 이유가 있겠지. 거기까지만 딱 생각을 하는 거고 내리면 내가 언제 매도해야 되는 자리를 찾아야 요 구간을 내가 피할 수 있는지 올라갔을 때는 그쵸 내가 언제부터 매수를 할 수 있어야 이런 구간에서 내가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을지 살다 보면 뭐 저도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나이인데 살다 보면 그런 느낌 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그래서 시간의 효율을 높이는 그 방법이 신성 델타테크에선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무지성으로 무조건 내가 막 믿어야겠다. 초전도체 뭐 세상을 바꾼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현명하게 매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초전도체가 막 잘 돼서 막 그렇게 막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이 고가에서 내가 초전도체가 진짜인가 보다 그래서 믿고 들어갔다가 이런 하락 한 방 맞아버리면 얼마나 힘들어요. 진짜 고가에서 막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렇게 된다니까요. 더 많이 들어가 돈을. 그래서 이런 구간에 어렵게 막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추적을 해서 내가 적절한 가격에 잡아야지 정말 좋은 투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요겁니다. 지금 LK99 논란을 일으킨 퀀텀 에너지 연구소 연역을 보면 설립일이 2008년 7월 9일이고요. 뭐 몇 번에 이렇게 쫙 갑니다. 근데 지금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소재지는 송파구 송위로 23길 46-24 지하 1층 지하 1층에 있고요. 여기는 가락동입니다. 가락동. 그래서 송위로 23길 46-24를 한번 찾아보면 요거 딱 찾아보잖아요. 여기입니다. 여긴데 자, 요 건물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건물입니다. 일단 여기 지하 1층에 있고 여기서 세상을 바꾸는 자, 여기 동양 인테리어가 1층에 있는 그쵸? 요 건물이 세상을 바꾸는 그쵸? 세상을 바꾸는 LK99를 만든 건물입니다. 뭐 제가 비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에 한 통을 다 쓰는 것도 아니고 지하 1층 새 들어서 있는 게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있다. 그쵸? 제 긴 이야기 안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이게 있어요. 신성 델타테크가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LNS 벤처 캐피탈, 그쵸, 여기에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에 5억 원을 투자하고 16.67%의 지분을 얻었다. 그쵸, 점점 상각 처리해서 23년 3월 감사보고서에서 9.37의 지분도 전액 상각했다고 밝혔다. 여기 LNS 벤처 캐피탈, 여기에 있는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신성 델타테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50% 지분이라고 하는 건 요거예요. LNS 벤처 캐피탈의 지분을 신성 델타테크가 50%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뭐 저게 뭐 좋다 나쁘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자, 여기 있죠. 요거 보시면 됩니다. 여기 쭉 보면 여기 있죠. LNS 벤처 캐피탈. 그쵸? 여기에 중소기업 창업 투자사다. 여기에 2006년 10월 달에 설립을 했고, 여기에 지분을 50% 가지고 있다. 즉 이게 신성 델타테크의 자회사다. 이게 신성 델타테크가 LK99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이 된 이유입니다. 제가 뭐 나쁘게 이야기를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상승 가능한데 그건 신성 델타테크가 초전도체 때문이라기보다요. 무엇보다 이 가격으로 인해서 상승이 가능하다는 거를 이야기 드리기 위함이고, 일단 제가 이 신성 델타테크의 그 IR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 LNS 벤처 캐피탈 측에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 그 퀀텀 에너지 연구소하고의 뭐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얘기를 물어봤는데, 뭐 그 내용은 제가 따로 제가 이 소통방을 통해서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 뭐 그런 부분은 이따가 제가 안내 사항에 따라서 오면 들어보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요 내용입니다. 어쨌든 지금 해야 되는 건 가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격이 중요했을 때, 자, 요런 이 단기 수익, 그쵸? 50% 이상의 단기 수익, 적어도 한 20에서 한 30% 정도의 단기 수익은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가격대까지 내려왔어요. 내려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무엇보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신성 델타테크의 가격을 내가 어떻게 잡을 거냐. 그쵸? 그 가격대를 잡았을 때 단기 보유 전략 2주 안에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2주 안에 수익을 내는 가격대를 내가 못 잡았잖아요. 그럼 그 투자는 실패한 겁니다. 실패한 거예요. 시간하고 타협하면서 수익을 본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많잖아요. 그쵸? 내가 신성 델타테크에 5억 투자할 거야, 3억 투자할 거야, 2억 투자할 거야. 그러면 지금 집값 내리는 거 기다려가지고, 그쵸? 어차피 금리 앞으로 계속해서 내릴 텐데 변동금리 대출 딱 받아가지고 집값 딱 내려가면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주식 투자 중요하지만 신성 델타테크를 지금 가격에 내가 장기 투자를 해서 초전도체를 믿는다. 요거 하지 말고요. 가격에 집중하자. 그쵸? 자, 요 내용까지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에 집중해서 어떻게 내가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그쵸?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영상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길어지면 듣기도 피곤하고 하니까 딱 공부할 수 있는 자료로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 내용을 제가 모든 분들한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신성 델타테크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신성 델타테크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신성 델타테크를 실시간으로 가격을 잡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렸죠. 이 방에서 신성 델타테크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진다. 뭐 간단하게 한번 내용을 체크해 보면 마지막으로 제가 매도한 날이 요 날입니다. 요 날 11월 16일인데 11월 16일 날 움직임을 한번 볼게요. 제가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11월 16일은 수능이죠. 자,
신성 델타테크 장시작 전 지정가 매도 주문 수능이기 때문에 9시 51분도 장시작 전입니다. 10시에 시작하죠. 그래서 기술적 최대치는 5만원이다. 장시작 전 매도 주문 44,500원. 그쵸? 이렇게 매매가 들어간 거고 바로 체결이 돼서 44,500원에 저는 전량 매도하고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쭉 올려보면 언제 매수를 했느냐. 자, 11월 15일 그쵸? 신성 델타테크 장중 매매 들어갑니다. 어제까지 하락 확인했고요. 오늘 35,000원 지지 확인하고 단기 공략. 그쵸? 이렇게 매매를 하겠다. 뭐 중간중간 제가 가격을 바꿔요. 이렇게 매도하는 가격 이렇게 바꾸니까 이런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이런 내용을 내가 사전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정말 내 매매하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오시면 되고, 제가 딱 1000분까지만 받겠습니다. 원래 한 500분에서 그치려고 했는데 그래도 열어달라는 요청들이 많아서 제가 1000분까지만 받도록 하겠고, 딱 주말까지 1000분이 채워지면 끝이고, 뭐 다음 주라도 1000분 한도로 제가 받을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신성 델타테크의 그쵸 실시간 내용을 받아볼 수 있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으로 제가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라고요. 그래서 진짜 가격에 대해서는 집중해서 다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단기 수익이 필요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단기 수익이 없으면 심리가 무너져서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 신고가 매매를 이용을 해서 단기 수익을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들 진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주말인데 뭐 신성 델타테크 진짜 한번 남았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에 시세 구간까지 횡보 구간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6만원대 매수하시는 분들도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가격대를 제가 제시를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주말 잘 보내세요.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